6월 30일 싱가포르는 246명 감염자가 나와서 총 43,907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감염자는 6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나왔거든요. 요즘 계속 이 추세인 것 같아요. 190명대에서 한 260명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지역 감염자도 6명에서 11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한국에 관련된 기사가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한국 관련 코로나 소식은 지역 감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교시설을 위험시설로 간주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먼저 연예계 소식은 이민호 씨가 33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거실 가득 팬분들이 보내준 꽃다발이랑 선물이 가득 차 있는 사진이랑 같이 기사가 실린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이민호 씨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한참 인기 많을 때는 마사지 의자 브랜드 광고도 해서요. 뭘 지나가다 보면 마사지 의자 파는 가게 앞에 이민호 씨 실물 크기의 광고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다니다 보면 가끔 한국 연예인들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럴 땐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승기 씨하고 대만 스타 제스퍼 리우 씨랑 아시아를 여행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나오나 봐요. 둘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 장벽을 뛰어넘는 브로맨스를 보여줬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 프로그램 광고하는 기사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기사를 보면 꼭 그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미스터 팝업바라는 한국 드라마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넷플릭스에 나오나 봐요. 싱가포르 넷플릭스에는 한국 드라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도에서 온 어떤 인상 굉장히 좋은 아가씨를 한번 만났는데요. 그 아가씨가 싱가포르에 와서 잡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동안 본인이 한 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여행 가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걱정이 본인이 채식주의자인데 채식 식당을 많이 못 찾을까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BTS 정국이 입은 프라다 자켓이 전 세계 25개국에서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BTS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BTS 때문에 한글 배우고 있는 아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BTS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BTS 신기록을 블랙핑크가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랙핑크의 새로운 곡인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이 유튜브에서 발매된 지 첫 24시간 동안 8,240만 뷰를 기록했대요. BTS가 Boy Will Love가 발매된 후 첫 24시간 동안 7,460만 뷰를 기록한 종종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도 블랙핑크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둘째 딸 친구만 해도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년 그 친구 생일날 블랙핑크 앨범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3,920만 명으로 음악 그룹으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How You Like That 곡이 60여 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곡이라고 하네요. 블랙핑크가 레이디 가가랑 콜라보레이션한 음악 사워 캔디라는 곡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싱가포르 라디오에도 나오더라고요. BTS건 블랙핑크건 점점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K-팝이 더 많이 인기를 얻어서 어떤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싱가포르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영어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BTS가 인기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블랙핑크가 인기 있다고 해도 한국말로 된 BTS나 블랙핑크 노래는 싱가포르 라디오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노래가 나오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복면가왕을 딴 버라이어티 쇼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나 봐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 소위 한류는 할리우드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의학 드라마 굿 닥터가 모두 미국 TV쇼로 변신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 기간 동안 황금 시청률 시간대에 1위를 한 프로그램이 미국판 복면가왕이었다고 합니다. 미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사람이 한국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버라이티 쇼가 굉장히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예능을 일본 거를 카피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K-드라마, K-팝, K-무비,
K 예능까지 전 세계에서 참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싱가포르 와서 저희 둘째 유치원 갔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물어본 단어가 오빠였거든요. 본인이 런닝맨을 보는데 송지효가 자꾸 오빠 오빠 한다 그러면서 오빠가 브라더가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첫째 아들 학교에서 만난 엄마는 K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한국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다 잘생겼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한류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승승장구해서 K컬처로 하나가 되는 지구를 한번 꿈꿔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류 외에 태국무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얼마든지 한류의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태국무나 아니면 이날치 그룹 같은 우리의 전통을 약간 퓨전화시켜서 만든 그런 문화 콘텐츠도 한류의 일부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난 지 70주년이었는데요. 6월 25일 날 6.25 70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에서 국군들의 유해를 모시고 온 장면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25일 하루 전인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6.25 전쟁으로 사망한 국군 전사자 중에 150여 명에 가까운 유해가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기사에서 소개를 하면서요. 그 유해를 모시고 오는 한국 비행기 주변으로 6대의 전투기가 호위를 하면서 왔다고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70주년 행사에서 봤는데 전투기로 호위하는 분 한 분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1948년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른 여성이며 그리고 이분이 WTO 사무총장이 되면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고 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도했고 싱가포르와 아세안 간의 무역협정에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반대한다고 기사가 났던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도 파괴하고 전단지도 보내고 확성기도 재설치했다가 확성기를 다시 철수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북한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도발이 역효과를 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침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재개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문 대통령의 노력이 이미 물 건너갔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기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되고 핵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화해가 쉽지 않다라고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기사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요. 제가 싱가포르 신문에 나오는 북한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문가들이 전부 북한과의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하고 인터뷰가 전부 다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북한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거의 실리더라고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유도했다가 그거를 다 김정은이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변동성들은 오랫동안 외국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보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더 우호적인 두 지도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게다가 동아일보 기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고 해요. 그 기념일에 맞춰서 ICBM 시험 발사체를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을 맹비난한다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공감의 목소리를 거듭내고 있는 한국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해보려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의심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튼 체계에 대해서 한동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북한에 관련된 내용만 나왔잖아요. 싱가포르에서도 볼튼 체계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북한 관련 내용은 딱 한 줄 나왔고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탈레반과의 만남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탈레반 간 만남을 위한 준비가 진행될 때 그 만남에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미 정부 최고위급에서 결정됐대요. 왜냐면은 아프간 반군 대표단이 당연히 보안 요원에 의해 검열을 받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어떤 굴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보안 검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굴욕을 느낄 만큼 너무 심하게 보안 검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말은 그중 한 명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참석하면은 둘 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은 참석하지 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참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트럼프의 불안정한 마음가짐과 외국 정상들과의 자주 초현실적인 만남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명들이 섞여 있는데 책의 대부분의 내용에서 악역으로 눈에 띄는 주인공은 가차없는 거짓말과 국가 기밀을 실패로 몰아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존 볼턴 자신으로 거의 모든 시점에서 대통령을 더 거친 행동과 발언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존 볼턴을 진짜로 싫어했나 봐요.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추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환심을 사면서 그런 참모들 사이에서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대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이 얼마나 안 맞았는지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이란 지도부를 만나보기를 원했고 볼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런 거는 좋아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떤 브로맨스를 한다는 그런 발상을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쓴이는 볼턴의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보다 훨씬 더 나쁘다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실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지원자인 볼턴에 대해 들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라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물론 볼턴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볼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은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종전선언도 결국 미국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한반도 평화가 오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서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이 금강산에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인 줄 알았거든요. 제일 재밌게 보는 만화 영화도 또리장군이었고 또리장군에 나오는 그 돼지로 변하는 악당이 북한의 김일성이었잖아요. 학교에서 단체로 삐라주우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악몽을 꾸면은 북한이 막 쳐들어오는 악몽을 꾸고 그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도 교육을 잘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고 옷자락이 젖어 있고 뭐 진흙 같은 게 묻어 있고 이런 사람은 간첩일 수 있으니까 신고하라 그래서 정말 신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경찰서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많이 나아진 거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